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2일 토요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김호 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큰 배당이 나오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잘 자란 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김호 위원은 역시 그런 중에서도 역시 많은 적중을 이어왔습니다. 일요일날 4경주였었죠.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드렸던 UC 추천 경주 리치어 장군의 베스트 캠프 8배짜리 추적 와군이었고요. 여기에 토요일날 마지막 11경주 역시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최고 비슬의 동춘의 가이 7.9배 의외로 배당이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런 상황이고, 또 토요일 3경주의 옵티머 루디의 3도 통일 5.9배, 일요일 같은 경우는 1경주 헤비게 신돌격 2.6배,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는 플라잉 챔프의 에이스러너 10배짜리, 그리고 이제 6경주 같은 경우는 스케일 워치의 대장박이 이게 복승식이 1.5배 나온 경주인데 3복을 노리고 가서 해가남을 엮어서 단통 막군으로 8.2배 아주 짭짤한 배당 적중해내는 기쁨이 있었고요. 박남규는 지난 일요일날 7경주가 본 방송을 통해서 이제 UC 추천 경주로 선정했었던 그런 레이스인데, 그때 당시 노리고 왔던 마필은 1번계 스타락이에요. 예상 백승이랑 들어와서 20배짜리 원틀 마크로 적중했는데, 스타락의 와이키키가 사실 70배였는데 저는 스타락의 와이키키도 요거 주력막걸리였는데 거의 끝나는 분위기지 않는가 싶은데 예상 백승이 정말 그림처럼 날라오면서 그거 안 잡아도 되는 걸 굳이 잡아내면서 20배에 만족해야 했고요. 또 토요일날 3경주도 UC 추천 경주였었는데 옵티머 루디의 3도 통일, 3도 통일이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5.9배로 마감이 됐고, 토요일날 2경주 같은 경우는 다이아탑의 동틀대 요것도 복승식은 2.3배였는데 복승식보다는 3복승식 바이칼 연사를 노리고 가서 또 5.7배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도 아주 큰 배당보다는 좀 잔잔한 배당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또 준비를 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김호 위원은 4경주하고 7경주를 오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박남규는 1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그럼 1경주, 박남규의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외곽의 10번마 한성킹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갈 텐데요. 7번마 달달이, 9번마 하이 알리다, 또 외곽의 10번마 흙속의 진주, 3번마 로열 브론즈,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10번 한성킹은 일단 이번 경주 그냥 안정적인 말로 보고 있고요. 이 마필이 자라온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골망령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조개가 거의 안 되는 상태로 뛰는데 이 정도고요. 직전 경주 1200 뛰면서도 외곽에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도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는 직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한성킹은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추막감이고, 저는 복병마로는 5번 런어웨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스타트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직전 경주 스타트 다른 말들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지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런어웨이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충분히 입상권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어웨이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의외로 조금 부진한 모습은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컨디션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런어웨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한성킹은 외곽이긴 합니다만 3km의 감량기점을 감안해보고 상대마들의 어떤 면면을 봤을 때는 좀 빼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인데, 반면에 대끼리 준대끼를 팔고 있는 달달이랄지 하이알리다 이런 마필은 사실 인정이 안 됩니다. 달달이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많이 팔리는데, 이 달달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데뷔전 때 이제 3차를 와가지고 2월 18일 날 인기 1위를 기록할 때 제가 방송에서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기본 잠재력 자체가 대단치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이알레다도 지난번에 정말 눈물겨운 최적의 1번 게이트에서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로 팔려준다면 당연히 승부 경주로 가져와야죠. 그 중심에는 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컨디션 변화가 워낙 뚜렷한 그런 마필입니다.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거 한성킹이랑 붙여서
섭잘한 배당을 주력 한방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고 한성킹이 또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될 때는 보병과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성킹이랑 엮인다 해도 굉장히 큰 배당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에 있습니다. 7번마 라운 퀀텀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6번마 새로운 군함이 압도적인 대기를 형성할 태세고 여기 안쪽에 2번마 보은사랑 1번마 강양폴리스, 8번마 매기의 추억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라운 퀀텀은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 굉장히 외곽 돌면서 거리 손에 보면서 말하고 싸웠습니다. 이번 경주 어느 정도 그냥 뭐 아주 편한 전개 말고 그냥 조금 무리했다고 해도 이 정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6번 새로운 군함 같은 경우는 직전 그냥 박으론 기수가 그냥 중간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라스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말이기 때문에 6번 새로운 군함까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개인 능력으로서는 보은사랑이 최고 센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기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보은사랑은 이번 레이스에서 좀 더 기수가 바뀌면 봐야 될 그런 말을 보고 있습니다. 왜 기수를 안 바꾸고 있을까요? 그래서 최상식 쪽에서가 의리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좀 능력 기수 기승시켜서 한번 걸음 좀 늘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승시켜서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잘못하다가는 그냥 이러다가 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심화 같은 경우는 초반에 첫 번째 데뷔전, 두 번째 경주 이런 경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타는 기수가 한 서너 번 타는 거하고 못 타는 기수가 서너 번 타는 거하고는 나중에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조교사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원래 스타트가 잘 되는 마필을 속된 말로 데뷔전 때 한번 땡겨 놓으면 선행을 가려도 그 선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조교사 생활하면서? 말은 습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잡아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빠른 말도 스타트 게이트 나오면 안 가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늦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모 조교사한테 정말 미국산 말 하나, 좋은 말 하나 경매 때 추천해서 하나 샀어요. 그런데 주행 검사 하기 전에 이제 훈련할 때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냐 그랬더니 말 정말 좋고 스타트도 되고 정말 잘한 거다 그랬는데 주행검사 때 안장이 밀렸어요. 주행검사 때. 그렇죠. 그래갖고 뛰지도 않았죠. 그냥 바로 말을 세워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타트가 안 돼요. 사고로 놀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번 입상을 못하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든 습관이네. 그렇게 섰다. 근데 말이 편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고 말이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말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좀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 속된 말로 가고 안 가고가 심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되는 말인데 한두 번 땡겨놔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에 엿봐서 편성이 약하고 해서 한번 속된 말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조금 능력 기술 기승시켜서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이 좀 오늘 길어졌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라운드텀은 이번 경주는 1000m하고 선행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새로운 군항은 저는 조금 의심을 합니다. 지난번에 컨디션 물론 데뷔전에 갖다 손 치더라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권항보다는 안쪽에 1번만 강양 폴리스가 요게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김목성 기수가 최근에 워낙에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김목성 기수가 좀 다부지게 밀어서 라운 컨덤 뒤를 바로 쫓아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게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6번도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6번, 7번이 압도적인 대길이라면 오히려 배팅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1번만 광양 플레이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7번, 6번이 대길로 팔릴 텐데 역시 안쪽에 1번 광양 플레이스나 2번 보은사랑도 만만치 않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선플라자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외곽에 10번마 촌 비바체, 11번마 당당한 여걸, 또 2번마 블랙 캐시미어, 스피드 여왕까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선플라자는 인정해야죠. 예, 이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요. 혈통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선플라자는 인정을 하고 가는데 후창마로는 뭐 11번 당당한 여걸은 직경영주 뭐 후미 외곽 무리했지만 라스 앞선이 무너지면서 어부지리성으로 들어온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번 당당한 여걸보다는 2번 블랙 캐시미어를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뭐 근육통, 제염, 또 약간 좀 안 좋았던 게 있었는데 9주 만에 나오면서 그런 걸 다 고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래에 맞으면 좀 안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조교 중에 다 뭐 완벽하게 맞추고 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캐시미어 이마필을 더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선플라자는 마취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혈통적인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마취가 왜소해서 그 혈통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뭐 편성을 감안해보고 또 이제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선플라자는 첫 입상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초원 비바체 같은 경우는 뭐 문세영 기수가 희생했는데 지난번도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초원 비바체도 못 믿고 당당한 요걸은 지난번에 좀 어브이들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는 안쪽에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해요.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번 뭐 블랙 캐시미어가 일감으로 떠오르는 마필이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조교도 상당히 신경 써서 하고 나온 마필이고요. 여기에 4번 마 벨리문 같은 마필도 최근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조금 헤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벨리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6번 선플라자는 인정이 되고 초비바체나 당당한 여걸보다는 안쪽에 2번 블랙 캐시미어나 4번마 벨리문 이런 마필들 쪽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육군 1300m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위원의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당일의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에서의 체크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레이스인데 배당판은 7번마 인디켓 여기에 2번마 사이먼 미사일, 6번 리얼 걸치, 또 8번 우주바다, 안쪽에 1번 윈드 파워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뭐 충만 없다고 봅니다. 뭐 인디케이션은 마필도 액면적으로는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가장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려야 된다는 또 전제 조건 또한 따르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1번 윈드 파워가 지난번에는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뭐 지난번보다 확연히 컨디션도 올라왔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번 경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밀어붙이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힘이 좋은 1번 윈드 파워가 역시 뭐 1300을 계속 꾸준히 뛰어왔다는 점에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김호위원의 추천 경주인데요.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레이스 그냥 3마리 승부로 압축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번 사이먼 미사일, 6번 리얼 거치, 7번 인디켓 이 3마리 싸움에서 요번에 좀 그 조교 때 밸런스가 안 맞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 한 마리를 지우고 단방으로 가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단방이면 의미가 있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팅하기도 그렇고 예상하기도 그렇고 3마리 중에서 한 마리 빼는 게 정말로 메리트가 있잖아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뭐 단통이니까 그만큼 또 짭짤한 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호 위원이 또 조교 때 조금 안 좋게 본 인기만 한두를 잘라내고 요거 단통으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경주 불패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갑니다. 5번마 해상여왕, 안쪽에 2번마 러너킨, 6번마 레전드킹, 7번마 나이스 드리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경주 불패는 뭐 충마로 인정해야죠. 그렇죠. 요새 그 문세영 기수가 계속 페로비치한테 좋은 말을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간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페로비치가 영업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좋은 말 뺏기고 있고 이번 경주 들어서 경주 불패도 이제 페로비치한테 옮겨왔습니다. 이말 직전 무다 상태에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이마필은 우승은 충분할 것 같고요. 후착은 5번 해성여왕이 일단 다리가 안 좋으면서 조규대와 갖고는 도저히 들어올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1200이고 또 선행 간다 그러면 라스트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9번 경주불패 이런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 또 압박 가한다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복병마로는 12번 금노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그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아서 좀 많이 눈여겨와 본 말인데 이번 들어서 조교 상태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복병마로는 금노화가 이변이 한 자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노화는 사실 혈통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데뷔전 때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뛰는 거 보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마필인데 8주만에 나왔는데 금노화가 컨디션이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금노화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지 혈통적으로 보면 선행마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2번 게이트인데 이게 2번, 5번, 9번 세 마필 인기 마필 세 마필이 다 앞선이에요. 경주불패도 맘먹으면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금노화가 이게 한 네 번째 정도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면 메리트는 좀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경주불패는 뭐 강추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문세인 기수가 그 싱가포르 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좋은 말을 많이 뺏겼어요. 왜냐하면 뭐 싱가포르 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기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미리 이제 예약을 많이 했죠.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랑 좀 많이 예약이 돼 있고 김용균 기수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경주불패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해성여왕과 러너킨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이 안쪽이 뭐 러너킨이 선행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해성여왕보다는 러너킨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숨어있는 목병은 외곽이 12번마 금노화도 입장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잘 염두에 두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케이킹 중심으로 배송해 돌아갑니다. 10번마 싱그러운 검, 또 6번마 골든스텝, 5번마 목라쉐, 7번마 자이언트 특급 이런 마필 팔리는데요. 케이킹은 충마가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좀 불안한 충마죠. 직전 경주 선행을 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좀 약간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고요. 이마필이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6번 골든스텝이 선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마필 선행이 못 간다 그러면 외곽에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라스트에 약간 퍼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9번 케이킹 뭐 여기 인기 1위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그 부평마로는 11번 파이터 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 부산에서 와갖고 지금 걸음이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고요.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도 상당히 라스트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상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파이터 봉을 이번에 부평마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터 봉이 이제 승무자는 부담은 있는데 뭐 감량 이점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골든 스텝이나 하늘 매직 또 케이킹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조금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11번 파이터 봉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저는 6번 골든 스텝이 뭐 머리라고 봅니다. 비록 지난번에 챔피언킹한테 구마신 아주 큰 착차로 깨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가능하고 이 골든스텝도 혈통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은 마필이에요.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골든스텝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뭐 막판까지 저는 뭐 충분히 버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케이킹 인기 1위 마필인 케이킹이 이게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곽 선위권에서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번마 골든스텝 또 데뷔를 갖는 11번 파이터봉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높게 형성이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위원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7번마 투어로즈, 9번마 차미고 뭐 쉽게 대끼리는 형성이 될 테고요. 여기에 4번마 강대강, 6번마 수입 트로피, 또 안쪽에 1마 델타K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 보병은 2번 샛별이가 보병이지 않을까 보여져요. 뭐 액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백판이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타트 잘 받아서 선행을 갔다가 밀렸죠. 그리고 막판에 고림이 웬만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끈끈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교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게이트라면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간다면 의외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이번 경주 최고의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김모 위원의 추천 경주인데요.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4번 강대강이 상태가 지금 좀 좋아졌습니다. 이 또 앞에 빠른 말이기 때문에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9번 차민굿은 직전에 선행 가서 뭐 여유 있게 이겼지만 이번에 골망염 때문에 좀 쉬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강대강하고 9번 차민굿이 앞선에서 좀 경합을 할 경우 7번 투어로즈는 편하게 우승을 할 것이고요. 또 앞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뒤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말 한 마리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초반에 잘 뛰었던 말인데 굉장히 잔 병에 시달리면서 지금 능력이 안 나는데 이번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마를 한 마리 데리고 7번 투어로즈 뭐 단방 승부까지 가능한 그런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출전 두수는 많지 않고 그렇게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니에요. 사실 뭐 투어로즈도 이 편성에서는 좀 인정이 되는 마필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다른 어떤 경주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편성이 조금 세면 투어로즈도 조금 의심의 여지를 좀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편성이 워낙 약하고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어로즈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만큼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사실 별거 없는 그런 경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김호 위원이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을 찾아냈다는 것은 뭐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어로즈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을 노려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8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마 청운시대, 또 1번마 골든게이트, 외곽이 9번마 베스트퀸, 6번마 신라화랑, 또 3번마 진명지존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가 정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에이스예요. 나름대로 비인기 마필도 얼마든지 한 발을 뜰 수 있는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경주가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인데 여기서 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 한두 제가 노리고 합니다. 자, 김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경주 저도 상당히 혼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청운시대가 인기를 상당히 끌지만 지금 15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병이 개인 대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나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운시대에도 약간 불안하고요. 외려 1번 골든게이트가 직전에는 체식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굉장히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달고 편한 선행이라 그러면 골든게이트는 충분히 뭐 우승까지 가능한 말이고요. 여기서 입상 가능한 말로 보는 거는 지금 저는 5번 브라보 진선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앞선에서 뭉쳐있다 그러면 뒤에서 추입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5번의 입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청운시대는 뭐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뭐 15주의 공백, 골마겸 때문에 그것도 이제 1차력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 두 차례의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뭐 체력의 전개 끝에, 그것도 뭐 준우승인데 우승도 아니고, 좀 불안 요소가 많죠. 부담 중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골든게이트나 베스트퀸 이런 마필들을 주력 막론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든게이트는 김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공백에다가 마체중이 많이 빠진 컨디션 난조에다가 왜 쓸데없이 선행 경합을 했나 모를 정도로, 왜냐면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좀 레이스를
판단을 좀 잘못하는 좀 미스도 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골든게이트가 메리트가 있고 베스킨도 비록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정말 완벽하게 자력으로 투입을 해는 근래에 정말 보기 드문 투입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박은웅 기사랑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승문전이지만 베스킨도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9번으로 마필든 주로 막고는 가져가야 되고 제가 이제 배택의 추로 노려가는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가지고 조금 많이 헤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이 워낙 많이 좋아졌고 편성도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인기말들의 전력이. 따라서 충분히 뭐 최근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복병 한두를 찌하게 노려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 날쌘 강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외곽에 11번마 언제 어디서나 또 8번마 스트롱 사인 안쪽에 1번 하이유레카 2번 슈퍼펀치 이런 마음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인기 1위 7번 날쌘 강호 직전 경주 안장이 앞으로 밀리면서 좀 무리하게 선행 빼서 나오고 그리고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7번 날쌘 강호는 뭐 안정적인 말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뭐 후창마로는 1번 하이루에도 유력하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조금 따라가면 라스트 추입이 좀 못하고 아예 흠이 가면 또 추입하다 말고 이런 말 이역 기수가 가장 잘 타죠. 그래서 1번 하이루에카를 후창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나생강호는 지난번에 그 정말 오버페이스였어요. 그렇죠. 그 안장이 밀려가지고 그러면서도 준우승도 아니고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부담 종량이 2kg가 늘어나긴 했지만 적절히 자기 페이스만 지켜간다면 나생강호는 선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는 뭐 시그마 언제 어디서나를 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같은 경우도 그 컨디션 난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제가 2월 26일 날 요거 UCC 추천 경기로 언제 어디서나를 놓고 갔던 그런 상황이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약간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 편성, 또 경주거리 이런 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11번 언제 어디서나가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7번, 1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이시고 김우현은 안쪽에 1번 하이유리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바람도 좀 심하게 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인데 뭐 하이유레카도 감량 이점도 있고 컨디션은 여전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뭐 하이유레카에게도 기회가 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경주 혼합 3군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출전 누수 7도 단촐한데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결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금소리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스토리텔링, 브룩스, 축하, 플레이스 투고 이런 마음이 팔렸는데 한금소리가 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금소리 같은 경우는 뭐 연투는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2월 달에는 안쪽에서 투입을 했죠. 안쪽이 열리면서 뭐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나갔고 지난번에도 7번 게이트인데 정말 초반부터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황금소리도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쉽게 빼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금소리가 능력 발휘가 안 되면 의외의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7마리가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재밌는 말들끼리 편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레이스 제가 관리했던 2번 브룩스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스테레오텔링이 선행을 가고 말이 좀 끕니다. 그럼 그 뒤에 바짝 붙어서 갈 수 있는 말이 브룩스입니다. 그리고 황금소리 같은 경우는 그 외곽에 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레이스 편성이고요. 또 플러스 3kg 부담 중량 늘었고 또 7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마필 직전 경주에도 최적의 경기로 어렵게 지금 우승한 말입니다. 여기 플러스 3kg라 그러면 인기도에 비해서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2번 브룩스 그래서 추천합니다.
브룩스 저는 안쪽에 일본 스토리텔링이 가장 재밌지 않나 싶어요. 뭐 1번 게이트 이게 원래 스토리텔링이 게이트 이탈이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의외로 갈 것 같으면서도 잘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 경기는 1번 게이트라면 그래도 좀 밀어붙여서라도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재밌죠. 지난 3월 4일날 황금소리랑 같은 레이스에서 황금소리한테 졌는데 그때 스토리텔링은 초반에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자리를 못 잡고 선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황금소리는 정말 최대의 경계 끝에 반마신을 이겼는데 그렇다면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지죠. 따라서 스토리텔링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그밖에 뭐 이번 뭐 브룩스나 축하 플레이시2 이런 마필도 결코 만만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황금소리를 인정하고 갈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안쪽에 스토리텔링과 브룩스 안쪽에 있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400m의 경주입니다. 방랑주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레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추천 경주로 당연 선정했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무시는 못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사실. 뭐 9번마 흥룡을 필두로 해서 8번마 히포크레네, 6번마 마이블레이드, 5번마 스노우 카리스마, 또 안쪽에 2번마 위즈 스피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9번 흥룡이 직전부터 플러스 4.5kg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1위지만 약간 약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뛴 거를 보면 그 대상 경주에서 좀 늑발주하면서 무리하게 선행 가서 무너진 거 빼놓고 거의 다 여유가 있었고 굉장히 센 말하고 붙었습니다. 이번 레이스 그 전 레이스보다 훨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흥룡 뭐 선행 가든 선익 가든 간에 이 마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로 보여지고요. 저는 6번 마이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최우미에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전개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입상 가능한 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흥룡은 사실 뭐 능력은 제일 세다고 해도 강한이 아닌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4.5가 늘어났다는 게 조금 문제고 또 하나는 최근 두 차례 경주가 뭔가 그 시원시원한 맛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2월 19일 경주 같은 경우는 1400이어서 선행에 대한 어떤 담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덜 팔렸고 했는데 의외로 스타트를 굉장히 잘 받아 나가면서 좀 의외로 입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번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선행을 안 가는 그런 레이스를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행 안 간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속된 말로 뭐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1200에서 선행을 안 갔더니 오히려 더 낙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아요. 약간 그 스프린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1.5km는 조금 문제는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인기 마필보다는 그래도 흥룡이 좀 나은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흥룡을 놓고 가기에는 1400 또 51.5가 조금 부담은 된다는 점이 염려스럽고 히포크레네는 1400은 조금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3연승도 장거리의 이점을 많이 10분 활용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단거리로 줄어들었다면 히포크레네는 조금 팔리는 것만큼 메리트가 없고 마이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외곽 돌면서 좀 무리를 했고 또 직선에서 채찍을 놓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마이블레이드도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좀 없지 않냐. 전반적으로 우리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보평을 놓고 가야 돼요. 그 중심에는 정말 제가 째고 있었던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뭐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뭐 인기는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정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가를 한번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은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